경북 영천 청도 출신 이만희 의원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국정 운영의 일부를 담당했다고 생각하는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은 비단 대통령과 비선 실세들만을 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국회를 포함한 전체 정치권과 또 각 행정부의 각 기관을 향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묻는 사람이나 답하는 정인이나 역사 앞에 참회록을 쓴다는 심정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당선된 이후에 가장 많이 들었을 말은 아마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당부였을 것입니다. 비록 이 당부가 미완의 꿈으로 끝났지만 대통령의 실패가 대한민국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담대한 변화를 통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광장에 나와 계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을 신뢰하고 지지했던, 그래서 더 가슴 아파하고 했을 말없는 다수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국조특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창재 차관님, 네. 시간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2014년 11월 정윤회 관련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2014년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건에 쓰여진 내용들의 기초는 2013년 이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검찰이 지금의 검찰의 반의 결심만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문건의 진실성 여부를 밝혀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국정농단이나 지금의 이런 가슴 아픈 상황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황영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마음입니다. 그때 묻다 드린 답변을 좀 드리면은 아쉬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당시는 모 언론의 폭로성 보도 이후에 문건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건 작성자였던 박관천이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단지 제3자로부터 들은 풍문과 정보 등을 빌미로 과장 짜깁기하고 정윤회의 언동인 것처럼 덧씌워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됐습니다. 확인됨에 따라 부득이 문건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한 결과로는 당시에 관련 수사를 받았던 한모 경위 압수된 USB 그리고 휴대전화 내용 속에는 최순실, 정윤회 관련된 사항들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달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키는 기관이 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본인 스스로들이 너무 잘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사안의 특질은 어느 정권이든 속칭 말하는 비선실세라는 사항들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 사건과 관련된 사안의 특징은 그러한 대통령 주변이나 비선실세의 발효를 예방하고 처단해야 될 바로 그러한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그런 세력들의 비호 세력화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우병우 전 수석께서는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민정수석실에서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최순실 일당의 전행 사항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예방하고 막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분을 둘러싸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태 잘 아시죠? 예, 이름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과의 깊은 관계에 있다는 사람입니다. 고영태는 이번 검찰에서 발표한 최순실 안종범 관계의 공소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더 블루케이 배드민턴 창단 관련 강요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입건하셨습니까? 수사하고 있는데 입건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사가 미진했습니까? 수사가 미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입건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입건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예, 이분 관련해서 도박, 또 다른 약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입건과 관련해서 대통령마저도 공범으로 입건을 하신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철저하게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번 검찰에서 분석하고 있는 태블릿 PC, JTBC에서 보도한 것과 동일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에 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마포 을의 손혜원입니다. 악성 종양이 온몸으로 퍼져서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2014년 8월에 국민에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거의 못 느끼고 있었지만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참으로 의아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종덕 문체부 장관의 임명이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고 같은 업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전문가고 교수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절대 문체부 장관 자리에 맞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국정농단의 시작은 인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김종덕 장관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모두가 다 의문이었지만 바로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나타난 여러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 안민석 의원이나 배재정 의원 그리고 서영교 의원, 유기용 의원, 박홍근 의원, 김학용 의원들이 이분 청문회 때 했던 질문을 제가 잠깐씩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인이 당신을 추천하였습니까?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발탁된 이유나 본인이 수락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능력이나 자질, 경험, 경륜이 꼭 이 장관 자리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저희들도 참으로 의외라고 생각하는데 장관 후보께서는 혹시 왜 발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 왜 장관으로 발탁되었는지, 왜 낙점이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차은택 감독이 이번에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저도 사람을 추천할 때마다 그 사람이 덜컥 장관이 되는 걸 보고 놀랐다. 조윤선 장관께 묻겠습니다. 조 장관은 적어도 본인이 어떤 능력이나 자질 그리고 경륜 때문에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되신지는 아시겠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아셨냐고요? 네? 본인의 자질이
문체부 장관에 맞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셨으니 기쁘게 그 자리를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 자리에 맞는다는 생각보다는 이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지인이 추천하셨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저를 수년간 대통령이 추천하셨군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장관이 들어오고 나서 송성각이라는 제일기획 출신 이 디자이너가 컨텐츠진흥원 원장이 됩니다. 제일기획을 사임하고도 한참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그 다음에 김홍탁이라는 제일기획 출신, 이분이 또 다시 플레이그라운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동수라는 사람이 옛날에 차은택 감독과 함께 일을 했었던, 그리고 사람이 이제 KT 전무로 가고, 그 다음에 김형수라는 대학원의 은사가 미르재단의 이사장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이 차은택의 추천으로 최순실과 지금 나타난 바로는 여러 명들이 청와대에서 관련이 됐다고 합니다.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인사는 왜 이루어졌을까요? 윤태용 문화콘텐츠 실장님, 답변 주십시오. 원래 문체부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기획재정부에 근무했습니다. 언제 문화부로 오셨습니까? 2014년 10월에 왔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딱 맞네요. 장관 오시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금융 그리고 대외 협력 파트를 담당했었습니다. 문체부에서? 아닙니다. 문체부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고요, 오셔서. 문화콘텐츠 산업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다른 분들 모두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기재부에서 문체부로 실장급 사람들이 오는 예는 없었다고 합니다. 왜 오셨을까요? 인사가 한 명씩 한 명씩 요소에 들어가면서 기재부 출신 실장을 문체부에 놓고 이 컨텐츠 산업실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은택, 최순실 관련된 예산이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관이 들어가기 전, 송성각 컨텐츠진흥원장이 들어가기 전 2013년에 2억이었던 예산이 2014년에 3억이었던 예산이 2015년에 865억이 되고 2016년에 1,900억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3,000억이 올라왔습니다. 차은택 예산이라고 의심되는 부분만 키워드를 검색을 한 예산입니다. 제가 여기서 1,748억을 삭감을 했다고 조윤선 장관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을 못하게 돈을 깎았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에 맞추어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네. 다시 재정비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A4로 석 장입니다. 이 아이템이 차은택이 만들어놓은 예산의 아이템이 3장입니다. 그 안에서 문화창조벤처단지 다 깎고 싶었지만 제가 375억, 385억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봤습니다. 왜 남겨놨느냐. 거기에 학생들이랑 벤처단지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 일할 자리를 뺏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3번을 가봤습니다. 몇몇 일하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385억이 이 사람들한테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이 예산은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새로운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인재들이 일할 자리를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375억은요. 한 60, 70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중소기업의 예산입니다. 나라 돈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문화부 예산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다음번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경북 영천 청도 출신 이만희 의원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국정 운영의 일부를 담당했다고 생각하는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은 비단 대통령과 비선 실세들만을 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국회를 포함한 전체 정치권과 또 각
행정부의 각 기관을 향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묻는 사람이나 답하는 정인이나 역사 앞에 참회록을 쓴다는 심정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만 같은 마음입니다. 그때 묻다 드린 답변을 좀 드리면은 아쉬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당시는 모 언론의 폭로성 보도 이후에 문건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건 작성자였던 박관천이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단지 제3자로부터 들은 풍문과 정보 등을 빌미로 과장 짜깁기하고 정윤회의 언동인 것처럼 덧씌워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시간이 것으로 제한돼 있기 예, 때문에요. 거의 다 됐습니다. 확인됨에 따라 부득이 문건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하지만 기준으로 보면은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예.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한 결과로는 당시에 관련 수사를 받았던 한모 경위 압수된 USB 그리고 휴대일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당선된 이후에 가장 많이 들었을 말은 아마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당부였을 것입니다. 비록 이 당부가 미완의 꿈으로 끝났지만 대통령의 실패가 대한민국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담대한 변화를 통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광장에 나와 계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을 신뢰하고 지지했던 그래서 더 가슴 아파하고 했을 말없는 다수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국조특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창재 차관님, 네. 시간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2014년 11월 정윤회 관련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2014년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건에 쓰여진 내용들의 기초는 2013년 이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검찰이 지금의 검찰의 반의 결심만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문건의 진실성 여부를 밝혀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국정농단이나 지금의 이런 가슴 아픈 상황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황영철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한 내용 속에는 최순실, 정윤회 관련된 사항들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달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키는 기관이 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본인 스스로들이 너무 잘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사안의 특질은 어느 정권이든 속칭 말하는 비선실세라는 사항들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 사건과 관련된 사안의 특징은 그러한 대통령